회장님 안 돼요. 이거 드시면 큰일 나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여자가 소파 앞에 앉아 노인의 손목을 짚고 있었죠. 맥은 평소와 달랐고 숨은 얕았고 눈빛은 유난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컨디션 문제였을까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쟁반위 약병 하나. 어제와 같은 병인데 라벨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누가, 언제, 왜 바꿨을까요? 그때 뒤편에서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불안했죠. 그날 밤 회장님의 몸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났고 거의 동시에 회사 안에서도 설명 안 되는 일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짜놓은 판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은채는 8년 동안 피부과에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절반이 정리해고됐어요. 은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도 따놓을 걸 그랬나? 은채는 한숨을 쉬며 구인 사이트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눈에 띈 공고가 하나 있었어요. VIP 고객 전담 요양보호사 구함. 간병 경력 우대 급여 협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며칠 후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장에 나온 사람은 오태문 총무실장이었어요. 그는 은채의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피부과 경력이 8년이시네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없으신데 간병 경험은 있으세요? 어머니를 3년간 집에서 돌봤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 관리부터 식단, 혈압 체크까지 제가 다 했어요. 오태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시는 분은 대기업 회장님이십니다.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신중하고 조용히 일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제가 꼭 그런 사람입니다. 며칠 후 은채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은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오태문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방은 이쪽입니다. 회장님 댁에 처음 들어섰을 때 은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관부터 거실까지 이어진 대리석 바닥은 너무 매끄러워서 발소리조차 삼켜버릴 것 같았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고가의 그림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전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은채 요양보호사님, 회장님 방은 이쪽입니다. 오태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만큼은 은채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 계신 회장님이 보였어요. 7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지만 은채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팔을 베개에 기댄 채 편하게 앉아 계셨지만 손가락 끝마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은채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깊은 피로가 느껴졌어요.
은채는 자연스럽게 회장님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총무실장이 건네준 기록지에는 분당 70에서 80 사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 은채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그보다 훨씬 빨랐어요. 90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별로 없는데.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회장님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은채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맥박만이 아니었어요. 손떨림도 기록과 달랐어요. 기록지에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떨림은 그보다 심했습니다. 은채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식사 기록지를 확인했어요. 아침에는 미음 반 공기, 점심에는 죽 한 공기를 드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먹긴 했는데 입맛이 별로 없더라고. 은채는 테이블 위 빈 그릇을 살펴봤습니다. 죽 한 공기를 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릇에 남은 흔적을 보니 반도체 드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기록과 실제가 맞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회장님 주변을 살폈어요. 침대 옆 스탠드 위에는 여러 개의 약통이 놓여 있었고 약 복용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먹어야 할 약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약은 제 시간에 잘 드시고 계세요? 오 실장이 챙겨주니까 잘 먹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채의 눈이 약통 위에 붙은 라벨을 향했습니다. 약 이름과 복용법이 적혀 있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떤 라벨은 또렷하고 진한 글씨인데 어떤 건 흐릿하고 색이 바랜 것처럼 보였어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약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약은 언제부터 드셨어요? 글쎄 한 달쯤 됐나? 오 실장이 새로 받아온 거야. 은채는 약통을 다시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맥박, 손떨림, 식사량, 그리고 약 라벨. 모든 것이 기록과 달랐습니다. 은채는 8년간 피부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회장님, 은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은채는 회장님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괜찮으시죠?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복도에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장님을 돌보기 시작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은채는 일찍 회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 아직 집안은 조용했어요. 회장님은 침대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셨고 은채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맥박, 손떨림, 그리고 이상한 약 라벨. 은채는 약통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그리고 건강보조제까지. 총 7가지 약이 있었어요. 각 약통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떤 라벨은 프린터로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어떤 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서로 다른 필체로요. 왜 이렇게 라벨이 다르지? 은채는 중얼거리며 약 복용 시간표를 꺼내봤습니다. 시간표에도 수정 흔적이 보였어요.
아침 8시에 먹어야 할 약이 원래는 아침 7시로 적혀 있었다가 지워지고 다시 쓴 것 같았습니다. 점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시간이 지워지고 1시간씩 늦춰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은채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총무실장 오태문이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은채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태문은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은채를 바라보며 다가왔어요. 요양보호사님, 약은 제가 관리합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그냥 정리하려고. 정리는 필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은 회장님 식사와 기본 간병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오태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은채는 조용히 약통을 제자리에 놓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경계하는 걸까요? 은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할 일만 하겠습니다. 오태문은 잠시 은채를 지켜보다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은채는 한숨을 쉬며 다시 회장님을 살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은채는 침대 옆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쓰레기통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꺼냈어요. 펼쳐보니 약통에 붙이는 새 라벨이었습니다. 아직 약통에 붙이지 않은 채로 버려진 거였어요. 라벨에는 약 이름과 복용법이 적혀 있었는데 지금 약통에 붙어 있는 것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라벨에 적힌 약 이름은 같았지만 복용 시간과 용량이 달랐어요. 지금 약통에는 하루 2번, 한 알씩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버려진 라벨에는 하루 3번, 2알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라벨을 바꿔 붙인 거였어요. 은채는 버려진 라벨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의 약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회장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은채는 재빨리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어요. 회장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고맙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은채는 회장님을 부축해 침대에 앉히고 혈압과 맥박을 재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맥박은 기록보다 빨랐습니다. 은채는 회장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안색이 어제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술도 건조해 보였어요. 회장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니 자다가 몇 번 깼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은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 답답함, 빠른 맥박, 안 좋은 안색. 이 모든 게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었어요. 은채는 주머니 속 라벨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은채는 회장님께 아침 식사를 드리고 약을 챙겨드린 후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멀리 비서실이 보였어요. 문패에는 비서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는 며칠 전 면접 때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던 그 여성. 혼자서는 안 되겠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은채는 비서실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곁에서 오래 일해온 비서라면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출입 기록, 배송 기록, 회장님의 일정까지 모든 게 비서를 통하니까요. 은채는 며칠 후 기회를 봐서 수진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채는 주머니 속 라벨을 다시 한번 만지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며칠 뒤 은채는 회장님 댁의 비서실에 들어섰습니다. 비서 수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3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 곁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은채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수진 비서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건강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근 몇 달간 식단표랑 복용약 기록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파일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은채는 그 파일들을 받아 펼쳐봤어요. 식단표에는 매일매일 회장님이 드신 음식과 양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직접 본 것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기록에는 잘 드셨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못 드셨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수진 비서님, 혹시 이 기록들 누가 작성하나요? 대부분은 제가 하고 약 관련 기록은 오 실장님이 따로 관리하세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 복용 기록을 넘겨봤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회장님의 약이 몇 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새로운 약이 추가되기도 하고 용량이 조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약을 바꾼 날짜와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날짜가 묘하게 겹쳤어요. 수진 비서님, 혹시 회장님 약 처방전 같은 거 있을까요? 병원에서 받으신 거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오 실장님한테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비서님이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오 실장님이 직접 관리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은채는 수진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진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하며 서류를 정리할 뿐이었어요. 은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파일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은채가 비서실을 나오려는 순간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채 씨. 은채가 돌아보자 수진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출입 기록이랑 배송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도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앞에서 장남 민석이 나타났어요. 민석은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은채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양반, 참견이 과하신 것 같은데요? 참견이 아니라 제 일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 건강을 돌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외부인 주제에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은채는 움츠러들지 않고 똑바로 그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건강이 나빠지고 계신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민석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은채를 지나쳐 갔습니다. 은채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은채는 회장님 침실에서 회장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갑자기 회장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내 손목을 건드렸지? 은채가 깜짝 놀라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자다가 느꼈어. 누군가 내 손목을 만지는 것 같았어. 근데 깨어보니 아무도 없더라고. 은채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이 주무시는 동안 침실에 들어왔다는 얘기였어요. 은채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제가 밤에도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은채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뒤로 깊은 불안이 느껴졌어요. 은채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이틀 뒤 회장님 댁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은채가 출근하자마자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비서실 문이 열려 있었고 수진과 오태문 그리고 민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파일이 통째로 사라졌다니. 민석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비서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수진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폴더 자체가 사라졌어요. 백업은요? 백업 파일도 삭제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아요. 은채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태문이 팔짱을 낀 채 침착하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파일엔 회사 핵심 프로젝트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치매 조기 진단 인공지능 개발 관련 데이터, 임상실험 결과, 투자자 명단까지.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끝이에요. 경쟁사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내부적으로만 처리합시다. 누가 접근했는지 기록부터 확인하고요. 은채는 조용히 비서실을 벗어나 회장님 침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은채가 들어서자 회장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채 씨, 밖이 시끄럽던데 무슨 일이야? 회사 자료가 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프로젝트 내가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인 일인데. 은채는 회장님을 부축해 편하게 앉히고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혈압도 평소보다 높았어요. 은채는 회장님의 손목에 찬 건강 측정 기기를 확인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워치처럼 생긴 기기였는데 심박수, 혈압, 수면, 패턴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거였어요. 회장님, 이 기기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컴퓨터에 연동되어 있어. 수진이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지.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기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젯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날들은 밤 시간대에도 수면 패턴이 꾸준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젯밤만 데이터가 없었어요. 회장님, 어젯밤에 혹시 이 기기 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자면서 계속 차고 있었는데. 은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기를 차고 있었는데 기록이 없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데이터를 지웠다는 얘기였어요. 은채는 재빨리 비서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민석과 오태문은 복도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진 비서님, 회장님 건강기기 기록 좀 보여주세요.
수진이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어젯밤 심야 시간대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은채는 수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기록 누가 지울 수 있어요? 접근 권한은 저랑 오 실장님 그리고 도련님만 갖고 계세요. 은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회사 자료 유출과 건강기록 삭제가 같은 날 밤에 일어났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은채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비서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출입 기록이랑 배송 기록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히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근 석 달간의 출입 기록이었어요. 은채는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은 직원들과 배송 기사들이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심야 시간대에 오태문이 회장님 침실 근처를 들락거린 기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밤에 왜 이렇게 자주?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이 주무시는 시간인데 왜 오 실장님이 그 시간에 침실 근처에 계셨는지.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자다가 누군가 손목을 만지는 것 같았다고. 그게 오태문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은채가 돌아보니 오태문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파일을 닫으며 말했어요. 아, 그냥 회장님 일정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태문은 은채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님, 비서실 업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한테 가 계세요. 은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비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은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료 유출, 건강기록 삭제, 심야 시간대 출입 기록.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은채는 회장님 침실로 돌아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은채는 회장님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님을 지켜내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매일 회장님을 돌보면서 조금씩 변화를 관찰했어요. 회장님의 식욕은 계속 떨어졌고 손떨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회장님이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은채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기댄 채 고개를 저으셨어요.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네. 그냥 미음이라도 좀. 은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전에 수진한테 들었던 얘기로는 회장님이 원래 식사를 잘하시는 분이었대요. 특히 된장찌개나 생선구이 같은 전통 음식을 좋아하셨다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입맛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아무것도 드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채는 침대 옆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작은 보자기에 쌓인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한약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진한 갈색 액체가 작은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뭐예요? 아, 그건 민석이가 가져다 준 보약이야. 기력에 좋다고 하더라고. 은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약이라고요? 은채는 병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한약 특유의 쓴 냄새가 났지만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거 언제부터 드셨어요? 한 달쯤 됐나? 민석이가 좋은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온 거래. 한 달. 바로 회장님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은채는 병을 다시 보자기에 싸며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이 보약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적 없으세요?
글쎄 좀 메스껍긴 했는데 한약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보약이 문제였어요. 회장님의 입맛 변화, 기력 저하, 메스꺼움. 모두 이 보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비서실로 가서 수진을 찾았어요. 수진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은채를 보자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비서님, 회장님한테 보약 전달한 기록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보약이요? 민석 도련님이 가져다 드렸대요. 한 달 전부터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배송 기록을 확인했어요. 최근 한 달간 회장님 댁으로 배송된 물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의원 이름으로 된 배송 기록이 있었어요. 수진이 그 기록을 클릭하자 상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도련님 계좌로 결제됐네요. 그리고 배송지가 도련님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도련님이 받아서 회장님한테 전달한 거네요. 은채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석이 가져다 준 보약, 그리고 회장님의 건강 악화. 이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비서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수진이 당황하며 화면을 끄려 했지만 민석이 먼저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배송 기록이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은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한테 드린 보약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네? 그럼 누가요? 오 실장이 제 이름으로 주문한 겁니다. 저는 그냥 전달만 했어요. 은채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였을까요?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 실장이 아버지 기력에 좋은 보약이라고 해서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제가 직접 주문한 게 아니라고요. 은채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오 실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은채가 말하자 민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오 실장이 지금 외부 미팅 나갔어요. 저녁에나 돌아올 겁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태문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리고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 은채는 비서실을 나와 회장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은채는 회장님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그 보약은 드시지 마세요. 회장님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확실하진 않지만 회장님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중단하시고 제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회장님은 잠시 은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자네를 믿겠네. 은채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회장님을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오태문이 회장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채는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오태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은채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의 옷에서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오 실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채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태무는 잠시 은채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거래처 미팅 다녀왔습니다.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쳤지만 코끝에 남은 냄새를 놓치지 않았어요.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아래로 희미하게 느껴지는 한약 냄새. 은채는 회장님 침실로 돌아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은채는 일찍 출근해서 오태문의 동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회장님 댁에 도착해서 비서실로 갔다가 회장님 침실 근처를 지나 다시 나갔어요. 은채는 그가 지나간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이 눈에 띄었어요. 은채가 주워보니 약국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이틀 전이었고 구매 항목에는 여러 가지 한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은채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비서님, 잠깐 볼 것 좀 보여드릴게요. 은채가 영수증을 건네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복도에 떨어져 있었어요. 오 실장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수진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약국 이름을 확인하고는 컴퓨터로 배송 기록을 검색했어요. 같은 약국에서 지난 몇 달간 여러 번 물품이 배송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기록을 하나씩 클릭하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이 약국에서 보낸 물품들이 전부 오 실장님 이름으로 수령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한테 전달된 기록은 없고요. 그럼 오 실장님이 받아서 어디 다른 데로 보낸 거네요? 아니면 직접 가지고 있거나요? 은채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태문이 회장님 모르게 한약재를 구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요. 은채는 회장님한테 전달된 보약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 가져다 드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태문이 준비한 거였어요. 비서님, 출입 기록도 다시 확인해봐요. 오 실장님이 어떤 업체랑 만났는지요. 수진이 출입 기록을 열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오태문의 외부 출입 기록이 나타났어요. 대부분은 회사 관련 미팅이었지만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같은 장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해 보니 작은 한의원이었습니다. 이 한의원 회장님이 다니시는 곳 아니에요? 아니요. 회장님은 대학병원 한방과를 이용하세요. 이런 작은 한의원은 가신 적 없어요. 은채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태문이 한의원을 방문하고 한약재를 구매하고 민석을 통해 회장님한테 보약을 전달했어요. 그 보약을 드신 후부터 회장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서님, 이거 큰일인데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은채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서님, 우리 힘을 합쳐야 해요. 회장님을 지키려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자예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은채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어요. 입 다물어. 아니면 다 터져. 은채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채 씨 이거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그만둬요. 안 돼요. 지금 멈추면 회장님이 위험해져요. 하지만 우리도 위험해요. 이 사람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은채는 수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서님 두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회장님은 우리밖에 없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는 휴대폰을 다시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비서님 조심하세요. 은채는 비서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오태문이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은채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회장님 침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침실로 들어서자 회장님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은채는 평소처럼 회장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약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약통 하나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약통이었는데 오늘은 새 약통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라벨도 새로 붙어 있었어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약통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든 알약의 색깔이 어제와 달랐어요. 어제는 흰색이었는데 오늘은 연한 노란색이었습니다.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이 주무시는 동안 침실에 들어와서 약을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은채는 약통을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반드시 밝혀내야 할 증거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수진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은채는 걱정이 되어 비서실로 찾아갔어요. 수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은채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비서님, 왜 연락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은채가 다가가자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 씨, 저 이제 그만할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일 더 이상 파고들지 않을래요. 너무 무서워요. 은채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문자 받은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우리 집 사진이었어요. 우리 딸 학교 사진도요. 이 사람들 제 가족까지 알고 있어요. 은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협박이 단순한 문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족까지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비서님,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안 돼요. 문자에 그랬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회장님한테도 위험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은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채 씨 미안해요.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회장님도 중요하지만 제 딸이 더 중요해요. 은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입장을 이해했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비서님. 무리하지 마세요. 은채는 비서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어요. 수진마저 협박에 굴복했고 이제 은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싸워야 할까? 그때 회장님 침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가 급히 달려가 보니
회장님이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배가 너무 아파. 은채는 재빨리 회장님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어요. 은채는 침대 옆 약통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신 약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바꿔치기 된 약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에 이 약 드셨어요? 응, 오 실장이 챙겨줘서 먹었어. 은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꿔치기 된 약을 드신 거였어요. 회장님의 복통은 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채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환자분이 급성 복통을 호소하고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은채는 회장님을 돌봤습니다. 회장님의 손을 잡고 안정시키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회장님은 은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채 시고맙네. 회장님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회장님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은채도 함께 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은채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일에서 도망치면 안 된다고요. 누군가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은채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회장님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은채에게 말했어요. 급성 위험 증상이에요. 다행히 심각하진 않지만 며칠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물 부작용 가능성은 없나요? 의사는 은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환자분이 드시는 약 목록 좀 알 수 있을까요? 은채는 주머니에서 바꿔치기 된 약통을 꺼내 의사에게 보여줬어요. 의사가 약통을 확인하고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약 고혈압 약이 맞긴 한데 용량이 너무 높아요. 환자분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이 정도 용량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은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약을 바꿔치기해서 회장님한테 위험한 용량을 복용하게 만든 거였어요. 은채는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 약 정밀 검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뭔가 다른 성분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통을 가져갔습니다. 은채는 병실로 돌아가 회장님 곁에 앉았어요. 회장님은 수액을 맞으며 편히 누워 계셨습니다. 은채는 회장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때 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채가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제일 거슬려. 은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은채는 정신없이 회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댁에 도착하자 현관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누구세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채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요? 안에서 하시죠. 여기선 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강제로 은채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은채는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어요. 거실로 끌려간 은채는 소파에 앉혀졌습니다. 남자들은 은채 앞에 서서 말했어요. 우리 소개부터 할게요. 우린 함브리지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함브리지? 그게 뭔데요? 정보 중개 회사죠. 필요한 정보를 사고 팔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어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은채가 서류를 펼쳐보니 회장님 회사의 기밀 자료들이었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회장님 회사의 핵심 기술이죠. 우리는 이 자료를 완벽하게 손에 넣고 싶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장님한테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회장님 컴퓨터 비밀번호도 알 거고 서재 열쇠도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은채는 몸서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정보가 아니었어요. 회장님을 이용해서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거였습니다.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남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면 회장님은 계속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남자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회장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이 회장님 약을 바꾼 거예요? 우린 직접 손대지 않았어요. 그냥 적절한 사람을 섭외했을 뿐이죠. 은채는 오태문이 떠올랐습니다. 오태문이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만이 아니에요. 당신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시설 환자들 정보, 의료 기록, 시스템 전체가 우리 손에 있어요. 당신이 협조 안 하면 그 시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요양시설까지 위협하다니요. 그곳에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있었어요. 모두 은채처럼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돈? 이건 돈보다 큰 거예요. 회장님 회사가 개발하는 기술은 수조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걸 우리 손에 넣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죠. 남자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채는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브로커 집단이었어요. 당신한테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자료를 넘기세요. 그럼 회장님도 시설도 무사할 거예요. 만약 안 하면요? 그땐 회장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겠죠. 약물 과다 복용으로요. 그리고 당신네 요양시설은 대형 사고가 날 거예요. 시스템 오류로 환자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요. 은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됐어요. 은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자들은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은채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회장님을 지키려면 자료를 넘겨야 하는데 그럼 회사 전체가 무너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안 넘기면 회장님이 위험하고 요양시설 환자들까지 위험해질 거였어요. 은채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브로커들이 경찰 신고를 눈치채면 즉시 회장님을 해칠 것 같았어요.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채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제일 거슬려. 회장님한테 충성하는 척하면서 우릴 방해하잖아요.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요. 대체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일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협조하세요. 아니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증거였어요. 모든 걸 밝혀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은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회장님을 지키고 브로커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하나로 연결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꺼내 놓았어요. 약통 라벨 영수증, 출입 기록, 배송 기록, 건강기기 데이터,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달력을 펼쳤어요.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날짜별로 사건들을 표시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날, 약이 바뀐 날, 오태문이 한의원을 방문한 날, 보약이 전달된 날, 건강기록이 삭제된 날, 모든 걸 하나씩 표시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태문이 한의원을 방문한 다음 날이면 항상 회장님 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약이 바뀐 후 며칠 지나면 회장님 건강 상태가 악화됐어요. 건강 기록이 삭제된 날들은 모두 심야 시간대였고 그 시간에 오태문이 회장님 침실 근처에 있었다는 출입 기록도 있었습니다. 은채는 엑셀 파일을 열어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증거를 하나의 표로 정리했어요. 표를 보니까 모든 게 명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오태문이 체계적으로 회장님을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은채는 수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수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비서님, 저예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은채 씨, 저 지금 못 나가요. 비서님, 꼭 필요해요. 제가 증거를 다 모았어요. 이제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오후에 만나요. 오후가 되자 은채와 수진은 회장님 댁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채는 노트북을 열어 타임라인을 보여줬어요. 수진은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었네요. 네, 오 실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약을 바꾸고 기록을 지우고 회장님을 서서히 해친 거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브로커들이 회사 자료를 원했고 오 실장이 협조한 거죠. 회장님이 약해지면 회사 경영권도 흔들릴 테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회장님한테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브로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은채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서님, 지금 안 하면 회장님이 정말 위험해요.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병실에서 회복 중이셨어요. 은채와 수진이 들어서자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은채 씨, 수진이. 무슨 일이야? 은채는 노트북을 열어 타임라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어요. 약 바꿔치기, 건강기록 삭제, 오태문의 배신, 브로커들의 협박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화면을 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오태문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회장님, 죄송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회장님은 손을 들어 은채를 막으셨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속았을 거야. 고맙네. 회장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도 선임해. 오태문과 브로커들 전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회사 보안도 강화하고 내 건강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다시 검진받겠어.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오태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문병 왔습니다.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실장, 자네 할 말 있지 않나? 오태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이건 이제 끝이야, 오 실장. 자네가 한 짓 전부 밝혀졌어. 오태문은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민석을 끌어들였습니다. 회장님, 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도련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오태문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석은 병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태문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도 보약이를 알고 계셨어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민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 실장이 그냥 건강에 좋은 보약이라고 해서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 실장, 자네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오태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10년 전 회사가 구조 조정할 때 제 아버지가 해고당했어요. 40년을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병을 얻으셨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경영상 결정이었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용서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왔어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오태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탐욕도 섞여 있었어요. 오 실장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태문이 은채를 바라봤어요. 브로커들한테 받은 돈도 있잖아요. 회사 자료 유출로 받을 돈 말이에요. 오태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인정이었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오 실장, 자네 아버지 일은 안 됐지만 그건 자네가 나한테 복수할 이유가 되지 않아.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오태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민석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석아, 너는 정말 몰랐니?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버지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오 실장이 하는 일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회장님은 민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아, 이번 일로 배워야 해.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늘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도요.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은 은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채 씨, 당신은 간병인이 아니야.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은채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면 도망치지. 하지만 자네는 끝까지 나를 지켜줬어. 그 용기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해. 회장님은 은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은채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 경찰이 오태문과 브로커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회사 자료 유출 시도, 회장님에 대한 상해, 미수,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요. 민석은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물러나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회복하셨고 회사 경영도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은채는 회장님 댁에서의 간병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어요. 작은 케어센터를 차렸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동시에 심리적 상담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개업식 날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화환을 들고 오셔서 은채를 축하해 주셨어요. 은채 씨, 축하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이 센터도 못 차렸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자네가 스스로 얻은 거야. 자네의 노력과 용기의 결과지.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센터 안을 둘러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은채 씨, 기억해요. 사람을 살린 건 약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은 한 사람의 손이었다는 것을요. 은채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은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그 따뜻한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자네라면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센터를 나가셨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몸을 간병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요. 은채는 센터 문을 열고 첫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찬 여정의 시작. 은채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